패스트 패션은 우리에게 소비와 폐기를 반복하게 합니다. 서울 지역의 옷을 수거하는 한 의류지 파장. 하루 3톤에서 6톤 정도의 옷이 모인다는 이곳에서도 그 변화를 엿볼 수 있는데요. 버려진 옷들 중에는 멀쩡한 옷들은 물론이거니와 아직 포장을 뜯지 않은 벨트에서부터 가격표조차 떼지 않은 새 옷들이 쉽게 눈에 띕니다. 옛날에는 헤어져 갖고 많이 이제 버리는데 지금은 이제 워낙 그 패션이 이제 자꾸만 바뀌잖아요. 그래 이제 바뀌다 보니까 그 패턴에 의해서 실증나서 버리는 옷들이 많아 보니까 주로 이제 정말 뭐라 그럴까 새 옷들이 많이 나오죠. 예. 비중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비해서. 지난 5년 사이 의류 폐기물 배출량이 급격히 늘고 있는 것과 패스트 패션의 고속 성장세는 거의 일치하는데요. 새 옷으로 따지면 1,000억 원대의 옷이 고스란히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는 셈이죠. 옷 자체도 정말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이렇게 또 하나의 공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으니까. 근데 너무 많은데 너무 쉽게 이제 접할 수가 있으니까 또 쉽게 사람들이 또 움직이고 그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그런 불필요한 소모가 많다고 생각이 들긴 하죠. 사실 인류가 이렇게 옷을 많이 갖게 된 역사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1929년 중상층 남자의 외출복은 6벌. 당시엔 단 몇 벌의 옷을 마르고 닳도록 수선해가며 입었죠. 7, 80년대에도 사정은 그리 다르지 않았습니다. 3대를 이어 양복을 만들어온 이경 주명장은 그 시절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면 아버지가 이제 자식을 데려와서 양복 맞춰주고 기념으로 양복을 맞춰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옷을 아주 기념으로 생각하고 기억에 여겼죠. 지금하고 다르게. 서울의 한 빈티지 시장. 옷이 너무나도 흔해져 버린 지금 일부러 낡은 옷을 찾는 젊은이들의 생각이 궁금한데요. 요즘 사람들은 솔직히 한철 입고 버리는 옷들이 제일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해는 물론 하지만 사람들이 진짜 좋은 옷 한 번 사도 오래 가는 옷, 오래 입을 수 있는 옷 정말 아버지나 할아버지 클로젯을 열었는데 딱 들어있는 그런 옷들을 더 알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패스트 패션으로 많은 옷을 손쉽게 갖게 된 시대. 하지만 당신의 옷장 속에는 단 한 벌의 소중한 옷이 있으신가요? 패스트 패션이라는 이름 뒤에 감추어진 이야기들을 보면서 값싸고 유행을 따른 옷의 등장에 마냥 좋아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만 할까요? 패스트 패션이 트렌드가 된 지금에도 한편에서는 슬로우 패션을 추구하는 소수의 디자이너들이 있습니다. 버려지는 헌옷들을 새롭게 디자인해 가공해내는 윤진선 디자이너도 그중 한 사람인데요. 헌옷을 이용하기 때문에 쓰레기도 줄이고 새 옷을 만들면서 생기는 환경오염도 막을 수 있죠. 완전히 옷을 해체해서 재조합하는 그런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좀 유니크하고 한 피스밖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희소성에 있어서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헌옷을 가지고 했는데 뭐 이렇게 비싸냐? 뭐 이런 반응도 있고 뭐 재밌다 이런 반응도 있고. 헌옷에 대한 사람들의 거부감 때문에 사실상 쉽지만은 않은 길이라고 말합니다. 되게 어려운 작업이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빈티지라고 해서 할머니, 어머니가 입던 옷들을
좀 가치가 있다 이런 어떤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좀 없기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디자이너들과 영세한 국내 의류 공장을 연결해줄 네트워크 역할을 하는 사회적 기업도 생겨났습니다. 노동자들은 정당한 대가를 받고 디자이너들은 생산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인데요. 가장 시급한 과제는 소비자들이 의류 생산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노동 그리고 환경에 대한 얘기를 들으시면 소비자들이 굉장히 놀래요. 아,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었구나. 그런 옷들을 입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옷 한 벌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작은 관심은 지구와 사람들을 살리는 큰 변화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결국엔 그건 소비자들한테 돌아오는 것 같아요. 내가 싸던 맛 계속 추구하다 보면은 그런 제품들만 계속 늘어날 거고, 그러면은 그 일하는 사람들의 환경도 계속 안 좋아질 거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지구에 대한 환경도 안 좋아질 거고. 전 세계 패션 산업 규모가 한 2,000조 원 정도 된다고 해요. 만약에 10%만 바뀌어도 그럼 200조 원 정도의 규모고, 그럼 엄청난 일자리를 아우르는 규모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변화를 해도 여러 사람들한테 더 좋은 효과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지난해 이탈리아 밀란 패션쇼에선 공중에서 펼쳐진 패션쇼가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이색적인 패션쇼는 세계적인 의류업체들을 향해 환경을 생각하는 옷 생산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하는 깜짝 퍼포먼스였는데요. 이제 지속 가능한 패션 운동은 전 세계인의 지지 속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린피스는 유해한 화학물질을 폐기하는 의류업체들을 공개하고 자연 친화적인 물질로 대체해줄 것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요. 스페인, 프랑스, 벨기에를 비롯해 세계 각지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캠페인은 수십만 명의 블로거들을 통해 퍼져나가면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결국 해당 업체들이 유해한 화합물 사용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낸 것이죠. 패션 브랜드들이라 할지라도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또 환경 오염을 야기시키는 그런 업체가 있다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장의 경쟁의 그 원리로 가고 있다고 봐야죠. 영국 출신의 배우 엠마 왓슨은 윤리적이고 친환경적인 옷을 만드는 한 패션 브랜드의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방글라데시를 직접 찾아 옷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확인하고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공정무역의 필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배우로 꼽히는 그녀는 진정한 의미에서 아름다운 옷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게 하는데요. 이제 우리도 한국의 엠마 왓슨을 기대해볼 수 있을까요? 현대 소비사회에서 패스트 패션은 분명 손쉬운 선택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싸고 유행을 따르는 옷에 열광해도 좋을까요? 패션 산업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환경오염이 가장 큰 산업 중에 하나예요. 당장은 피부로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범위에서 일어나고 있고 결국에는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예요. 누군가 한 명은 목소리를 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소비자가 가장 그런 목소리를 내는데 유리한 위치에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럴 때 단순히 가격, 디자인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까지 더 과연 이 옷은 얼마만큼 공정하고 그리고 인간답게 생산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기준을 잡도록 평가를 하게 된다면 대안의 시작은 바로 거기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패스트 패션이 말해주지 않는 이야기들을 통해 우린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입는 옷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했던 것은 아닌지 말이죠. 이제 우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강아지를 위한 완전식품이지 사람을 위한 식품은 아니다. Try to find a way, get through this. Laugh it all away, or raise your fist. Oh, but laughter's pain.